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치 부분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치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수일치, 하나는 시제일치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수일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어와 동사 있었을 때 이 주어와 동사가 뭐냐? 단수냐? 복수냐? 이거를 물어보겠다. 첫 번째는. 그런 거고, 이제 시제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우선은 주어 동사 있었을 때 이 부분을 한번 살짝 보도록 해볼게요. 이 동사와 이 동사의 시제가 같으냐 다르냐 이걸 첫 번째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한 개의 문장만 나왔었을 때는 여기에 시제 중에서 과거 시제냐 아니면 현재 완료의 시제냐에 따라서 여기에 뒤에 무언가가 나올 거야. 그거에 따라서 여기를 현재 완료를 써야 될 것이냐 아니면 과거를 써야 될 것이냐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시험 문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항상 현재로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항상 현재, 항상 과거로만 써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역사는 항상 과거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과거를 쓰는 거야.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겠어? 항상 불변의 진리, 그 다음에 과학적 사실, 이런 등등의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현재로만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죠. 무엇이냐? 미래의 의미가 있어도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야. 그러면 하나의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여기에 접속사라고 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문장은 뭐가 됩니까? 부사가 되겠죠. 근데 문장이니까 부사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접속사가 시간과 또는 조건의 의미를 담고 있어. 그러면 뭐야?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되겠죠. 이렇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만약에 이제 미래의 의미가 있어요. 미래의 의미가 있다면 뭘로 써야 된다? 그러면 여기가 현재로 써야지 되겠다는 거야. 그럼 미래의 의미가 있으면 안 되겠죠. 미래의 의미로 쓰면. 왜? 그런 경우는 현재로 쓰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뭘 알아야 돼? 이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겠지. 그거에 따라서 이게 지금 나눠질 수도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한 시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일치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 그러면 이 수일치에서 지금 주어와 동사가 어때요? 많이 떨어져 있지. 그럴 때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그걸 찾는 게 바로 시험인데, 그러면 무엇일까? 주어와 동사 사이에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통 형용사나 부사예요. 그런데 명사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이때 명사는 얘와 얘의 관계가 동격이라는, 같다라는 표현이고, 형용사라는 것은 얘를 수식해준다는 거야. 결국에는 무엇만 중요하다? 무엇가? 이 주어가 중요하다는 소리죠. 이 부사는 단독으로 딱 나눠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여기는 수식이고 여기는 단독으로 나오는 것이 될 수 있겠다. 결국에는 이 진짜 주어를 찾아라. 그러면 이 진짜 주어는 뭐만 된다는 거야? 무조건 명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 문제일 수 있겠다. 이 주어를 잘 찾아야 된다. 그러면 이 주어가 동사하고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알 수 있어야 돼? 지금 이게 형용사구나 부사구나, 그리고 또 이게 명사가 때는 동격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를 수 있어야지만이 진짜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나타낼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수식어가 앞에서 뒤를 수식해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every가 나왔어.
every는 항상 어떻게 나와야 돼? 단수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단수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every 나온 다음에 여기다 단수를 썼느냐 복수를 썼느냐 이런 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all, 그 다음에 some, 그 다음에 any라고 하는 것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all of, some of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 단수도 나올 수 있고 복수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all, some, any는 무조건 복수다 단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단독으로 all만 나올 수도 있고 some이나 any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가 형용사일 때는 뒤에 있는 단수, 복수가 다 나올 수 있는데 문맥에 따라서 이게 예를 들어서 water가 나왔어요. water는 셀 수가 없죠. 그러니까 all of the water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people이 나왔어요. 그러면 all people 이렇게 나와요. all of people, some of people 이렇게 사람들 중 일부 또는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뒤에 동사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말한 얘가 아니라 이번에는 형용사가 앞에서 뒤에를 꾸며줬죠. 이 주어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어떤 단어인지를 찾아야 이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살짝 또 나눠볼 수 있는 게 뭐냐면 a number of 이게 고등학교 1학년에서 좀 많이 나와요. the number of가 나오는데 그러면 뒤에 여기에는 둘 다 복수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동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a number of는 무슨 뜻이냐면 얘하고 같은 뜻이 many하고 같아요. many. 그러니까 많은이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는 많은. 그런데 여기서 the number of 자, 여기서 알아줘야 될 건 뭐냐면 보통 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단 위를 말할 때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a cup of 이런 것도 나오죠. a piece of 그러면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이 a number of가 뭘 꾸며준다? 이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준다. 이 뒤에 나오는 명사가 복수면 여기는 복수, 단수면 단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많은이라는 man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복수밖에 안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라는 특징을 알아야 돼. 더의 특징은 뭐 어떻게 될까? 유일무이할 때도 쓰고 뒤에서 앞을 수식 받을 때 쓰는 때 바로 더라는 걸 써요. 그러면 이 of 플러스 여기에 뒤에 있는 명사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그러면 뭐가 중요해? 이 number라고 하는 게 바로 주어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얘가 단수니까 3인칭 단수니까 여기에서는 동사에다가 s를 붙여야지 되겠죠. 얘는 이거니까 동사에다가 s를 안 붙여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고1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을 해줄 필요성이 있어. 특히나 a number of하고 the number of를 많이 혼돈을 빚는데 그거는 더의 특징을 조금 알면 되겠다. 그리고 a는 a cup of 뭐 이런 a glass of water 이런 것처럼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구나. 그게 many하고 같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더라는 특징은 뒤에서 앞을 수식을 받을 때 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number of하고 the number of의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수일치와 시제일치에 대한 걸 대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거는 수일치는 여기와 여기를 확인하는 거구나. 시제는 이거와 이거를 확인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